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었던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3살, 4살이 지나면서 유난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린이집 다녀온 아이가, 유치원 다녀온 아이가, 엄마 옆집에 가고 싶어, 누구네 집에 가고 싶어, 놀이터에 가고 싶어, 엄마 나 저기 문방구에 좀 갔다 올게. 뭐 세탁소 아저씨 오늘 낮에 만났는데 세탁소 집에 아이랑 오늘 좀 놀고 싶어, 보고 싶어. 뭐 이런 끊임없이 바깥에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가 되면 이 시기에 사회적인 관계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영유아기에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경험들, 관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누적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었던 어떤 아이의 경우에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러 데리고 왔던 그 엄마의 뒤에서 정말 부끄럽고 수줍어서 이렇게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엄마 뒤에 숨고 선생님과 엄마가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저 구석에서 책을 보는 척 하면서 내 눈치를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매우 경험이 없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유아기에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에는 가능하면 그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엄마가 배려하고 보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일생의 최고인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왜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나 어린이집 다녀왔으니까 이제 집에 좀 있어 하고 그냥 아예 아파트 문을 걸어 닫고 아이가 집에 있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지금 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는 친구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이제 억압당하는 순간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매우 좋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첫 아이를 키울 때 생겼던 일인데요. 딸아이였어요. 비교적 좀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하고 다양한 독서를 하는 아이였는데요. 어린이집 다녀와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아이 찾는다고 온 동네방네 막 아이 이름 부르면서 찾으러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손주가 없어졌다는 얘기에 막 울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으니 동네 사람들도 막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뭘 괜찮아. 어린이집은 다녀왔냐 그랬더니 다녀왔대요. 아이 그럼 친구하고 놀고 있겠지 하고 난 좀 편하게 얘기했어요. 편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좀 북새통이라서 이렇게 집으로 와봤더니 정말 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고 아마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한 2시나 3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없어져서 저녁 한 7시까지 아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증폭되는 거죠. 날은 어두워지지, 아이는 안 돌아오지. 그래서 제가 아마 친구하고 놀고 돌아올 걸.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특성이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좀 많이 어두워졌을 때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단에도 더 놀고 싶었지만 걱정이 돼서 돌아왔겠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친구 누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어제 아빠가
큰 배를 만드는 이 거대한 함선을 조립하는 레고 블럭을 이제 사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지하고 친한 친구니까 우리 아이가 같이 어린이집 마치면서 서로 약속했던가 봐요. 야, 마치 우리 집에 와서 그거 만들자 하고 약속했던가 봐요. 그거 만들고 돌아왔대요. 재밌었어? 그랬더니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예. 어린이집 마치고 친구네 집에 가서 레고 블록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배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아이예요. 아무런 뭐 큰일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이제 그 시간에는 뭐 어두워지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는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의 시선 아래 있어야 된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사는 일이라면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하고 허용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잘 노는 아이 또는 친구와 잘 사귀고 있는 아이를 공연히 윽박지르거나 막 호들갑을 피우면서 막 또는 수다를 떨면서 그런 일들에 간섭을 하면 아이의 그런 성장기에 사회적인 호기심, 사회적인 민감기에 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억압의 기제가 되어서 이 학년기로 성장하고 더 큰 어른이 되는 데까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누적되고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쟤는 사회성이 좋아, 쟤는 뭐 좀 사회성이 부족해 이렇게 평가하는 그 어떤 이면에는 아이의 성장기를 그 성장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가만히 유추해서 들어보면 대체로 그 사회적인 민감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산 아이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대체로 좀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또는 막 설명하는 분석적인 부모 밑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아이들이 친구와 충분히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는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탈들이 일생의 품성으로 또 남기도 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아이 중에 한 여자아이는 집이 매우 부유해서 엄마 아빠가 유괴가 겁이 나서 아이를 심부름을 한번 보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부유하기 때문에 뭐 운전기사님도 따로 있고 막 이런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심부름을 한번 보내지 않았던 그런 아이다 보니까 애가 혼자서 밖에 나가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늘 집에 언니하고 지하고만 노는 일만 했던 거죠. 근데 얘는 어디를 가도 언니가 없으면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습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와 만나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심부름도 보내고 또 이웃을 다니며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상대방이 인사를 받는 것을 직접 느껴보는 일 그런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어드바이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서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와 놀거나 친구와 뭘 하거나 또는 이웃 동네를 다니며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민감한 시기의 내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부모가 가능하면 그런 일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지켜보는 그런 성숙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사는 모습들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저 이렇게 엄마 아빠 보이는 곳에 계속 이렇게 그냥 안고만 있으려는 품고만 있으려는 이런 태도는 아이들의 사회적인 성장을 매우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령기 아동들의 특징과 일상생활의 연습에 관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연습을 통해서 또 이런 연습을 통해서 발전된 감각들이 학령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